앱스코 온라인 이용 교육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교육은 전공 관련 해외 원서를 이용할 수 있는 앱스코 이북 활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교육은 실습과 함께 진행됩니다.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교육과 함께 실습 내용을 함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살펴볼 앱스코 이북 접속 방법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방법대로 앱스코 이북에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앱스코 이북은 소속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로그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교내에 계신 경우 로그인을 안 하셔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교회 접속인 경우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도서관 상단 메뉴바에서 전자자료, 학술 DB, 전자책 또는 이북 등을 찾아서 앱스코 이북을 검색해 주시고 클릭해 주시면 접속이 완료됩니다. 먼저 오늘 교육에 따른 유의사항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스코 이북 플랫폼에서 검색되는 전자책은 소속 도서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즉,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이북의 전체 양이 다를 수도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복본의 권수도 다를 수 있으며, 제공되는 이북의 주제 분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유의사항 꼭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앱스코 이북을 이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실습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온라인에서 바로 원문을 볼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 오프라인으로 대출하는 방법,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에서 원문을 바로 보는 방법은 PDF 또는 EPUB 형식으로 이북 전체 내용을 온라인에서 바로 열람을 할 수 있으며 저장, 인용, 반출, 듣기 등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대출은 전자책을 대출하여 인터넷 연결 없이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어도비 디지털 에디션이라는 뷰어 설치가 필수이며 전자책에 따라 제공되는 대출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운로드는 챕터 또는 페이지 범위를 지정하여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도 전자책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페이지 선택 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각 방법별로 어떻게 이용하는지 상세한 교육 내용과 실습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온라인에서 전자책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앱스코 이북에 접속하시면 앞에 보이시는 화면과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인터페이스는 앱스코 제공 학술 데이터베이스와 학술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보시는 것처럼 앱스코 호스트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앱스코 이북뿐만 아니라 기관 또는 도서관에서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도 구독하고 있을 경우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목록 확인이 가능하고 다중 선택하여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면 여러분들도 앱스코 이북을 클릭하셔서 접속하시면 동일한 페이지가 보이실 텐데요. 검색 옆에 있는 해당 데이터베이스 명을 클릭하시면은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와 전자책 리스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도 선택하고 또 전자책도 선택하여 하나의 인터페이스, 즉 앱스코스트라는 인터페이스에서 한 번에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은 앱스코 이북을 실습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저는 앱스코 이북 아카데믹 컬렉션과 이북 컬렉션이라는 데이터베이스 두 개를 선택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에 따라서 이북 컬렉션 또는 이북 아카데믹 컬렉션 하나씩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는 두 개 모두 나타나는 기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관별 구독 모델에 따라서 약간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메인 화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메인 화면 중앙에는 기본 검색창이 제공되며 우측 상단에는 상세 검색 도구로 이동할 수 있는 아이콘이 제공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마이 페이지 예약대기 대출 목록에서는 예약한 전자책 또는 대출한 전자책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검색창에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검색 결과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보이시는 화면이 키워드 검색 결과이며 검색창 하단에 있는 필터를 적용하여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결과 정렬 필터를 사용하여 한 페이지 보이는 결과의 수 또는 정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실제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저는 오늘 마케팅 매니지먼트라는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원하시는 키워드를 하나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키워드를 검색하면 아래 하단에 검색 결과 총 3,800건 정도가 나타나는데요. 이 검색 결과 수는 여러분들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책 수에 따라서 검색 결과와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기관별로도 상이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화면에는 기본적으로 10개의 결과가 표시되는데요. 해당 아이콘을 통해서 최대 50개까지 결과를 확장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결과는 해당 키워드에 대한 관련성을 기준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해당 필터를 통해 최근 일자 또는 오래된 일자 순으로도 정렬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손 들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녹화 교육이기 때문에 음성으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색창 하단에 보시면은 적용할 수 있는 필터가 나타납니다. 이북의 전문 풀텍스트 필터 1년, 5년, 10년 단위로 적용할 수 있는 연도 필터와 자료유형 필터가 있는데요. 이 자료유형 필터는 만약 내가 이 앱스코스트라는 인터페이스에서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전자책을 한 번에 검색하기로 설정하고 이용하셨을 경우에 자료 유형에서 전자책 또는 학술 저널 원하시는 유형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필터입니다. 보다 더 많은 모든 필터는 왼쪽에 있는 모든 필터를 누르시면 우측 패널에 제공이 됩니다. 우측 패널에 제공되는 필터를 보시면은 대출 가능한 이북만 볼 수 있는 기능과 또 EPUB으로 제공되는 이북만 볼 수 있는 필터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출판 연월일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지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주제, 출판사 부분에서는 해당 키워드와 관련성 있는 주제, 어떤 주제가 몇 건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선택해서 항목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출판사에서 출판되는 전자책을 앱스코 이북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해당되는 키워드 관련해서 특정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예를 들어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제공하는 결과만 살펴보고 싶다. 이러실 경우에 해당 출판사를 선택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면은 검색 결과 중에 해당 출판사에서 출판된 전자책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도 전 세계의 전자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언어를 선택해 주시면은 또 해당 결과만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전자책 원문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용 가능한 옵션을 클릭하여 원하는 형식을 선택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용 가능한 옵션을 클릭하시면 PDF 또는 EPUB 형식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PDF와 EPUB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PDF는 일반적인 PDF 형식으로
페이지당 고정적인 양의 전자책 뷰어를 제공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스크롤 다운하여 넘겨보기가 가능한 버전입니다. EPUB은 이북을 볼 수 있는 전용 형식으로 디바이스에 따라 최적화된 뷰어를 제공합니다. 실제 화면을 통해 두 가지 버전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전자책에 대해서 온라인을 통해 원문을 바로 보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옵션에서 원하시는 형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PDF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DF는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당 고정적인 양의 전자책 뷰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형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따라서 하단에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측에 있는 목차를 통해서 해당 목차를 클릭하시면 바로 해당 컨텐츠 부분으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EPUB 버전에 대해서 한번 실제 열람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PUB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디바이스에 따라 최적화된 뷰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PDF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당 고정적인 양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챕터를 한 페이지를 스크롤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PDF에서는 페이지별로 이동을 할 수 있었지만 이 EPUB 버전에서는 목차 하나의 내용별로 섹션별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EPUB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창을 좁히거나 또는 늘리거나 했을 때 페이지당 제공되는 이 텍스트가 이렇게 좁혀지고 늘려지는 형식에 따라서 맞춤화해서 제공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PDF 전문 보기 버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원하시는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목차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목차를 선택하시면 목차 부분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기능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콘들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책갈피 아이콘은 해당 전자책을 빠르게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고 이 인용은 해당 전자책의 인용사항, 서지사항을 반출할 수 있는 기능이고 또 이 버튼은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부분은 제가 다음 대출과 오프라인 다운로드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F와 다르게 페이지를 스크롤하는 것이 아닌 보시는 것처럼 한 페이지에 제공되는 이북 전용 형식인 EPUB 전문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 내비게이션이 페이지 수가 아닌 넘기기 기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가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표시 및 텍스트 크기를 원하시는 디바이스 형식에 맞춰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PDF는 PDF 형식 그대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텍스트 크기나 글꼴을 조정할 수 없는데요. EPUB 형식에서는 문자 간격 또는 단어의 간격 또는 행 간격, 글꼴 크기 등을 원하시는 디바이스에 맞게 최적화된 형태로 설정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듣기 같은 경우에는 PDF와 EPUB 버전 모두에서 제공이 되는데요.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왼쪽 상단에 리슨 버튼이 나타나고요. 클릭을 하시면 원문의 내용을 읽어주는 기능이 가능합니다. 볼륨 조절, 또 재생 속도도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혹시 전자책을 음성으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듣기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PDF와 다른 EPUB 형식은 전자책 전용 뷰어이기 때문에 텍스트 크기 및 간격을 조정하여 전자책 내용을 가독성 있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블릿 또는 다른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PDF가 아닌 EPUB 형식으로 열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전자책 정보는 제목을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전자책에 대한 상세한 정보 확인은 제목을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상세 페이지에서는 사용 권한을 꼭 참고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 온라인 열람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대출과 다운로드에서도 이 사용 권한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 책의 전자책에 대한 복본의 권수, 예를 들어 우리 도서관, 내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 도서관에서는 이 전자책에 대해서 세 권의 복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세 권을 모두 다른 사용자가 대출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세 권 중 0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올 거고요. 대출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세 권 중 세 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따라서 대출 가능 여부도 사용 권한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챕터별 다운로드, 인쇄, 이메일 전송 기능도 전자책에 따라서 허용 가능한 범위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나는 다운로드나 인쇄 또는 이메일로 전송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페이지 수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자책 전체 다운로드도 전자책마다 제공하는 여부가 상이합니다. 해당 전자책은 출판사 규정에 따라서 다운로드가 할 수 없는 전자책이고요. 다운로드가 가능한 전자책도 이 해당 부분의 권한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세 정보 확인 부탁드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목차도 우측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온라인 원문 보기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열- 올- 온라인 전문을 열람했을 때도 우측 상단에 나타나고 상세 페이지에서도 우측 상단에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 결과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나타납니다. 이 책갈피는 빠르게 항목을 저장하는 기능으로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 로그인 후에 저장을 하시면은 마이 페이지 북마크 됨에서 저장한 전자책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인용이 나타납니다. 만약 이 전자책을 참고하여 과제 또는 논문, 연구를 수행하실 경우에는 참고문헌을 꼭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참고문헌 스타일 복사에서는 원하시는 참고문헌 스타일을 선택하시면은 해당 스타일에 맞게 텍스트가 변형이 되고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손쉽게 참고문헌 작성이 가능합니다. 인용정보 내보내기 탭에서는 엔드노트나 랩워크스와 같은 서지관리 도구 형식으로도 서지사항 반출이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추가도 북마크와 동일하게 마이 앱스코 로그인 후에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프로젝트는 이 앱스코 인터페이스에 나만의 폴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해당 폴더 프로젝트에 이 항목들을 추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며 프로젝트 추가를 하시면은 마이 페이지 프로젝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유는 해당 항목에 대한 링크를 드라이브 또는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며 다른 연구자 또는 팀원들과 함께 해당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다운로드는 제가 추후에 보여드리는 대출 그리고 오프라인 다운로드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답변을 먼저 드리고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접속 시 마이 앱스코 마이 페이지에 연결되지 않는데 혹시 해결되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교육 마지막 세션에서 Q&A 세션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은 Q&A 창을 통해서 기관명과 상세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교육 종료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연결 없이 오프라인에서 전자책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는 온라인에서 전자책을 바로 열람할 수 있는 PDF와 EPUB 형식 열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온라인이 아닌 온라인 연결 없이 오프라인으로 전자책을 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대출하는 방법입니다. 대출을 하게 되면 온라인 연결 없이 오프라인으로 바로 전자책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대출 시 필요한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 생성이 필요합니다. 이 개인 계정이 필요한 이유는 DRM이 있는 전자책 다운로드를 위해 계정 생성이 필요한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출한 전자책을 열람할 수 있는 뷰어 파일 설치가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도비 디지털 에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다운로드한 전자책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는 제가 지금 채팅창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오프라인 대출을 원하신다면 지금 공유해 드린 링크를 통해서 윈도우 또는 OS에 맞게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 생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마이 앱스코를 클릭하여 계정 생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계정은 무료로 생성이 가능하며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해주셔야지 오프라인으로 전자책 대출이 가능합니다. 실제 화면을 통해 설명드리자면 우측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마이 앱스코를 클릭하시고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계정 생성을 클릭하시면은 간단하게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계정 생성이 완료되고 오프라인 대출을 위해서는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다시 키워드를 검색하고 전자책을 이용하기 전에 마이 앱스코 로그인이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하셨다면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채팅창에 공유해 드린 링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면은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 설치한 다음에 전자책을 다운로드 하시면은 열람이 가능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다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운로드를 하기 위한 두 가지 필수 조건을 다 맞췄다면 실제 페이지를 통해 대출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상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신 후 세 가지 창 중에 전체 이북을 클릭하신 다음 대출 기간을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형식도 선택하시고 다운로드를 하시면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 주실 사항은 앞에 보이시는 사용 권한을 꼭 확인하신 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관 또는 도서관에 따라서 제공되는 복본의 권수, 이용 가능한 대출 기간이 전자책별로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책을 온라인으로 보는 것이 아닌 인터넷 연결 없이 오프라인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부분에서 사용 권한을 먼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지금 세 권 중 세 권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전체 이북을 클릭해 주시고 대출 기간 전자책별로 1일에서 7일 또는 3일 또는 30일까지도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해당 대출 기간은 전자책 권한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원하는 대출 기간 선택해 주시고 PDF 또는 EPUB,
보시는 것처럼 EPUB은 모바일 디바이스용으로 추천드리기 때문에 작은 PC 화면이라든지 또는 다른 태블릿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EPUB을 추천해 드리고요. PC로 크게 보시는 분들은 PDF로 추천드립니다. 원하시는 형식을 선택하시고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는 체크박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었고요. 파일이 다운로드 되어 있는 부분에서 해당 다운로드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미 설치된 어도비 디지털 에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전자책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 전자책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목차도 확인 가능하고 보시는 것처럼 스크롤하면서 원하시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로 이동하시면은 내가 대출한 전자책들이 모두 나타나고요. 보시는 것처럼 만료됨으로 표기되는 부분은 내가 이전에 대출을 하였지만 내가 대출한 기간, 예를 들어 7일, 30일이 만료되었을 때 만료됨으로 표시되면서 클릭을 하셔도 기록이 없어서 열 수 없다는 멘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책은 굳이 직접 반납을 하지 않으셔도 내가 대출한 기간이 경과하면은 자동으로 만료됨으로 표시되는 부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당 다운로드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미리 설치된 어도비 디지털 에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자책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한 전자책은 마이 앱스코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마이 페이지 대출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출 목록에 들어가시면은 내가 대출한 항목들 확인이 가능하고요. 언제 대출을 했는지, 만료는 언제인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대출한 책 같은 경우에는 3권 중 3권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만약 3권 중 3권을 모두 다른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약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예약한 책들은 마이페이지 예약 대기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오프라인 다운로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한 다음 챕터만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챕터 또는 페이지 범위를 지정하여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용 권한에는 다운로드, 인쇄 및 이메일 전송에 대한 허용 가능한 페이지 수가 나타나는데요. 해당 책 같은 경우에는 100페이지를 PDF로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신 다음 챕터만으로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챕터를 클릭하시거나 또는 페이지 범위를 지정하셔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허용 범위 내에서 페이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실제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나는 학술 전자책 중에 전체 내용이 아닌 특정 챕터 또는 특정 페이지만 참고하고 싶다. 그 부분을 나는 열람하거나 대출하는 것이 아닌 연구소장의 개념으로 PDF로 다운로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목을 클릭하신 다음 다운로드에서 챕터만에서 원하시는 목차 중 챕터를 선택해 주시거나 또는 페이지 범위에서 예를 들어 70페이지에서 170페이지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다운로드 파일을 열람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PDF 파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페이지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 페이지가 전자책별로 상이하며 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다운로드 버튼은 해당 아이콘 또는 이 다운로드 버튼 또는 PDF나 EPUB 전문 보기 버전에서도
보이시는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전자책 전체를 잠시만요. 네, 조금 튕겼네요. 전자책 아이고. 다른 전자책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실습을 위해서 데모 계정을 가져왔는데 데모 계정에 사용자가 많으면 조금씩 튕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부분에서 PDF 또는 EPUB으로 들어가셨을 때도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 열람을 하면서 원하시는 페이지 또는 목차를 확인하시고 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챕터만 또는 전체 이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전자책은 오프라인 대출 다운로드를 허용하지 않는 전자책이기 때문에 이 전체 이북이라는 메뉴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가능한 전자책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이북 또는 메타데이터만 또는 챕터만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 내에서 예약 대기 또는 대출 목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앱스코 로그인 후에 대출 또는 예약한 목록은 마이 페이지 예약 대기 또는 대출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전자책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복본 한 권만 제공하고 있어서 한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으면 제가 그 사용자가 반납을 하기 전까지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에 하면 예약 대기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대출항 목록은 대출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앱스코 이북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앱스코 코리아 유튜브에 더 다양한 교육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월 진행되는 온라인 이용 교육에 대한 영상도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교육뿐만 아니라 매월 앱스코에서는 온라인 공통 이용 교육을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별로 또는 다양한 기능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일정, 스케줄은 앱스코 코리아 네이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일정이 맞지 않아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교육을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는 교육 종료 후에 교육 녹화 영상과 교육 자료를 이메일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앱스코 이북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